허리 맞으니까. 지난 8월 16일 306 보충대대 연병장. 6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은 2등병들이 사단 버스에 오른다. 최주원, 명세주헌, 김종택, 김종택, 윤정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인 병사들. 이상훈, 이상훈, 정준영. 이병 정준영. 미국에서 왔어? 예, 미국 어디서 왔어? 캘리포니아 주에서 왔습니다. 나이는? 나이는 30살입니다. 결혼했겠네? 예, 뭐 시민권이나 영주권 같은 것도 있었는가? 예, 영주권자입니다. 그거 버리고 입대한 거야? 예, 야, 우리 준영이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자. 첫날부터 관심의 대상이 된 정준영 이병. 그는 왜 대한민국 육군 2등병이 되고자 먼 길을 온 것일까? 정이병이 2년간 복무하게 될 부대는 경기도 양주의 육군 밀물부대다. 빛나는 청춘을 전투복 속에 담고 결연한 각오로 무장한 정준영 이병. 캘리포니아에서 온 늦깎이 2등병의 앞날이 잠옷 궁금해진다. 이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중대장의 지휘하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정신교육. 군부대 들어와서도 역시 그 민주 시민이라는 것 자체는 크게 변함이 없다. 우리는 군복을 입은 민주 시민이다. 양반 다리를 하고 앉은 자세가 모두들 반듯반듯 각이 분명한데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면서 유독 높이 솟아오른 무릎의 주인공은 바로 캘리포니아에서 온 정이병이다. 해보자. 우리가 본국의 집에 있는 자꾸 끌어당겨 보지만 어찌 된 셈인지 1분도 못 견디고 스르르 펴지는 그의 두 다리. 사회에서는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다 허벅지가 바닥에 닿지 않아 V자가 된 자세. 시간이 갈수록 몹시 불편해 보이는 정이병. 정신교육에는 집중을 못하는 눈치다. 정준영, 이병 정준영. 어디 이렇게 불편해? 아닙니다.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자세가 불량하다? 중요한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세가 불량해? 자세 정돈하겠습니다. 다리가 저려서 그래? 응? 아닙니다. 중대장이 보기에 다리가 좀 불편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양반다리 하고 있는 게 익숙치 않아? 예, 무조건 야단만 칠 수도 없다. 미국에 생활할 때 이렇게 자꾸 의자에만 앉고 그래서 익숙치가 않구나. 바닥에 앉는 게. 예. 좀 뒤로 좀 물려보고 다리 좀 쭉 펴봐. 우리 또 교육 받는데 또 참느라고 얼마나 또 자르고 그랬냐. 입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정이병이 딱한 중대장. 이런 게 조금씩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 미국에서 생활하던 것과 예. 들어와서 군 부대에서 생활하는 게 다를 수 있지만은 적응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야. 예. 적응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좀 힘들겠지만은 자꾸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자꾸 적응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예. 평상시에도 양반다리 자세에 관한 한 지체 장애인이나 다름없는 정이병. 20년간의 미국 생활이 남긴 것이다. 1983년 초등학교 3학년이던 정이병은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학군단 출신의 육군 장교로 복무했던 정이병의 아버지는 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중 미국 이민을 간 후에도 아들 삼형제에게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다짐을 받곤 했던 조금은 별난 아버지였다. 경영학을 전공한 후 창업을 해서
사업도 잘했던 정의병. 작년 가을 결혼도 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아버지와의 약속대로 자원 입대를 한 것이다. 내무실에서 몸이 가장 바쁜 사람은 이등병. 아직 군대 생활에 익숙하지가 않으니 기본적이고 단순한 일을 도맡아 하기 때문이다. 내무실 안에서 마실 식수 막내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근데 떨어지면 잘 채우는 거, 떨어지기 전에 항상 채워놔야 되는 게. 사실 나이는 내무실에서 제일 많지만 모든 게 서툰 입장이니 막내 노릇도 어색하지만은 않다. 시키지 않은 일까지 열심히 하는 정의병.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 새색시를 두고 입대하게 된 것은 30이 넘으면 현역으로 복무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다. 그래서 서둘러 온 군대니 뭐든 열심이다. 보수대대 창고 보급병인 정의병. 경제학을 전공한 그로서는 전공을 살릴 수도 있을 것이라 기대했었다. 그리고 훈련소에서 교육을 받던 창고는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배치를 받은 보급 창고에서는 모든 일을 병사들이 힘으로 해야 한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일이다 보니 처음엔 사실 자부심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눈치를 챈 선임 상병이 보급부대 예찬론을 펼친다. 아, 준영아, 탑 이거 왜 나르고 있는지 아냐? 그 드라마도 하잖아, 이순신인가? 거기 보면은 막 임진왜란 때 전쟁 나가지고 막 이렇게 몰려오고 하는데 이순신 장군이 그 거북선으로 보급로를 탁 차단하니까 우리가 지다가 막 승리하고 그러잖아. 보급이 되게 중요하다고. 우리 보수대가 뭐 전쟁할 때 총 들고 싸우지 않는다고 막 안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그런 부대가 아니야. 우리가 없으면은 입지도 못하지, 먹지도 못하지. 기름 없으면은 또 뭐 전쟁할 때 이동도 못하지. 되게 중요한 부대라고. 알겠어? 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얘기다. 아,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구나. 그냥 뭐 보급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뭐 그런 되게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은 좀 더 뿌듯하잖아.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상자 하나를 나르더라도 정신 자세가 달라진다. 각 잘 잡아. 상자 못 걸었어. 아, 역시 부대는 뭐든지 가게. 아직은 각이 덜 잡힌 정의병. 야, 근데 이순신 장군 알아? 이순신 장군 알긴 아냐? 알기 장군. 이순신 장군? 어떤 사람이야 이순신 장군? 그 거북선으로 유명하신 장군. 아, 또 충무공 이순신을 또 잘 모른단 말이야. 이순신 장군 어떤 사람이지? 내가 두 번째로 존경하는 사람이야 이순신 장군. 첫 번째 누구입니까? 아버지. 정의병도 아버지를 가장 존경한다.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입대까지 하지 않았던가. 처음에는 왜 내가 좀 더 내 특기가 좀 더 스킬 좀 더 살려가지고 좋은 데도 일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데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갑자기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게 왜냐면은 저희 아버지가 처음에 저희 집 미국 이민 가셔가지고 교수까지 하셨던 분이셨는데 굉장히 미국 가서 창고 이거보다 더 못한 창고에서 이렇게 정말 일을 하시면서 가진 고생을 다 하셨는데 제가 여기 오게 된 게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아버지 고생하셨던 거를 그때는 몰랐는데 정말 돈 벌어다 주시면은 그 돈 쓸 줄만 알았지 그 고마움도 모르고 참 그렇게 철없이 살았던 것 같은데 이제 나이도 저도 나름대로 나이 먹고 이렇게 와서 다시 아버지 했던 고생을 조금이나마 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참 저한테 의미가 깊고 나름대로 정말 기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고에서 일하면서 더욱 아버지 생각을 하게 된 정의병이다.
저녁 식사 시간. 하루 세 끼 모두 소위 가든에서 먹는다. 이름하여 적토마 가든. 적토마 가든의 식단은 늘 밥과 반찬 3가지. 일식 3찬에 국 1가지뿐이지만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싶은 만큼 더우는 뷔페식이다. 너무 맛있어요. 찌개도 먹고. 찌개는 괜찮습니다.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맛있죠? 네. 예, 드시죠. 처음엔 매운 음식이 입에 안 맞아 고생을 하기도 했지만 이젠 뭐든지 맛있게 먹게 됐다. 밥 먹다가 벌떡 일어나서 단결을 외치는 정희병. 안 먹을 때는 안 먹고. 그 옆에 뭐 안 먹는 거는 맛있게 해서 많이 격리를 해야 할 때와 안 해도 될 때를 분간하지 못하니 종종 군기 과잉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식사 후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가는 정희병. 아, 이게 이제 짬통이라고 하는데 먹고 난 음식물들 이제 짬 시키러 간다 그러죠. 잘 그 뜻은 잘 모르겠는데 여기 군대 와서 배웠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이등병의 일. 이제는 알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단순한 일. 그러나 처음엔 이 일도 제대로 못했다. 짬통 비워라 그랬는데 짬이 뭔지 몰라가지고 그러다가 혼난 적도 있고 뭐하냐 가만히 멍청하게 서 있으니까 뭐하냐 맞아 짬이 뭔지 몰라서 못 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 이게 음식물 남은 찌꺼기들 짬이라 하죠. 근데 그래서 비우라 그러면 이렇게 와서 비우고 또 청소하고 마무리 작업 식사 마무리 작업. 짬밥이라는 말은 사실 잔반이라는 말의 일본식 발음. 어찌 알 수 있었겠는가. 일석첨호 준비로 모두들 분주한데 정희병이 급히 전투화를 챙겨든다. 제가 점호 시간 전에 구두를 오늘 시간도 구두를 깨끗이 닦아놔야 되는데 제가 좀 시간 쫓기는 바람에 못해가지고 급히 나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전투화는 꼭 밖에서 닦아야 한다. 구루도 뛰어나가는 정희병. 먼지만 닦아내는 정도로 최대한 빨리 닦는다. 구두도 구두지만 점호에 넣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 다른 병사들은 이미 점호 준비를 마치고 대기 중이다. 지금 시간이 몇 시냐? 옷도 갈아입었다는 거 지금 시간이 9시 반이잖아. 조모치 하는 시간이 9시 반이잖아. 예,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떡해? 감사합니다. 난감한 분대장. 죄송하다고 할 게 아니라 지금 너 옷도 갈아입어야 되는데 구두 손질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건 미리미리 했어야지. 예. 다음부터 조심하고 빨리 지금 옷 갈아입어. 조모치 해야 되니까. 예. 분대장으로서 할 말이야 많지만 일단 옷부터 갈아입게 한다. 모두를 위해 무사히 점호를 받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점호 나팔 소리. 준영아 빨리빨리 들어라. 예. 바짓단에 고무줄을 끼우는 정희병. 군복은 입는 절차도 간단하지 않다. 보다 못해 옆자리의 정일병이 옷장 정리를 도와준다. 겨우 제자리에 선 정희병. 그런데 마주보고 있는 최상병이 신호를 보낸다. 급하게 하느라 바짓단 정리가 제대로 안 된 모양.
마침내 점호 구령 소리. 다행히 점호는 다른 내무실부터 시작한다. 그때까지도 준비가 덜 된 정의병. 이삭 상병도 신호를 보낸다. 허리띠가 꼬이기라도 한 모양. 겨우 점호 준비가 끝났다. 마치 1시간은 흐른 것 같은데 겉으론 태연해 보여도 정신이 하나도 없다. 가지런한 실내화들 속에서 홀로 삐뚤음한 실내화처럼 네, 차렷! 한결! 한결! 2004년 9월 8일 본세대 일석점호인 업무부 총안 20일 열애일 열애내용 휴가일 1년무실 번호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열, 아홉, 끝!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친다고 대단히 수고들 많았다. 오늘 특별하게 몸이 아픈 환자 있나? 없습니다! 없나? 네! 정준영 이병 정주영. 하루 일과를 마친다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오늘 밖에 신발장에 정리되어 있는 전투화 손질이 아주 미흡하다. 어떻게 생각하나? 수고합니다. 그래, 항상 군인은 주위 환경을 깨끗이 해야 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한다. 항시 유사시 장비 및 보호품을 관리를 잘해서 즉시 전투 준비 태세를 완비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 평소 군화를 잘 관리하는 것도 결국 전투에서 이기기 위한 것. 한결! 그나저나 급히 닦은 보람도 없이 결국 지적을 받고 말았다. 자기 하나 때문에 모두 마음 졸였던 것을 생각하니 눈치가 보이는 정의병. 형아, 너 아까 전에 전투화 미비된 거 욕먹었지, 상직사님한테. 그거 지금 빨리 가서 취침하기 전까지 빨리 가서 닦고 그러고 잘 수 있도록 해. 예, 알겠습니다. 빨리 가서 닦아. 예. 다시 전투화를 챙겨 뛰어나간다. 소등하기 전에 돌아오려면 서둘러야 한다. 환한 가로등 아래 자리를 잡은 정의병. 누가 크게 뭐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착잡해 보인다. 양반다리도 못하고 모르는 말투성이에 구두 하나 제대로 못 닦는데 할 일은 많고 그러다 보니 생긴 일이다. 좀 무안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약간 억울하기도 해요. 근데 억울하다는 표현이 잘못된 거겠죠. 제가 잘못한 건데 전체 나름대로 오늘 하루 좀 바쁘게 지냈고 또 바쁘다 보니까 못했다는. 근데 어쨌든 핑계죠. 핑계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냥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다들 바쁜데 나만 바쁜 것도 아니고 남들은 다 했는데 나는 나만 못한 거니까 제가 실수한 거죠. 제가 부족한 거죠. 앞으로 좀 더 시간 관리 잘 해가지고 다 제때제때 마무리 짓고 지적받지만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의무감으로 온 군대가 아니고 자원해서 온 군대. 그러니 뭐든지 잘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은 것이다. 가족과 멀리 떨어지면서까지 온 길이니 더욱더 그렇다. 일요일 병사들이 종교 행사를 위해 부대 밖으로 간다. 누구보다 힘든 일주일을 보낸 정의병도 있다. 정문을 빠져나오는 병사들, 모처럼 바깥 공기를 쐰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바로 부대 곁에 있는 교회, 영내나 다를 바가 없는 거리다.
이삭 상병이 지휘를 하는 성가대의 찬양으로 시작된 예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다녔던 정의병이지만 가족들을 멀리 떠나 군에 입대한 후 더욱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됐다. 군생활의 꽃은 무엇이다? 따라서 유교훈련. 유교훈련. 유교훈련은 소풍이다. 소풍이다. 유교훈련은 유교훈련은 헬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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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든 생각하기 나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는가. 여신도회에서는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병사들을 위해 간식을 준비했다. 초코파이와 아이스 케이크. 주일학교 시절 이후 처음 받아보는 간식. 그러나 군부대 교회에서 간식은 필수다. 처음 먹어보는 거. 기분 좋게 한 입 베어 물려다가 멈칫하는 정의병. 대대장님이시다. 그래 잘했다. 그래. 열심히 하고 기대 생활 잘하겠어. 아이스 케이크를 등 뒤로 감추고 있는 정의병. 전부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잘라버리고. 머나먼 캘리포니아에서 온 정의병에게 모두들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이번엔 목사님. 부모님이 아마 준행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무더운 날씨에 아이스 케이크는 점점 녹아가는데 사정을 모르는 목사님의 당부는 계속된다. 이렇게 해주길 바래요. 목사님과 얘기가 끝나자마자 얼른 아이스 케이크를 먹는 정의병. 유명 인사의 고충을 알 것도 같다. 사실 어린애 된 것 같아 이런 거 먹으면. 먹고 좋아하는 거 보면. 반은 녹아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돼버렸다. 저희 또 군대에 빼놓을 수 없는 초코파이. 이건 언제 드시려고요? 글쎄 그 목이 말라가지고 지금 못 먹고 있는데 초코파이 생각보다 굉장히 목이 메어요 먹고 나면은. 그 목말 때 먹으면 그때 훈련소에서 훈련하다가 초코파이 져가지고 목이 마른 상태에서 먹었다가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목이 메어가지고. 초코파이도 입대한 후 처음 먹어본 정의병이다. 그날 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밤근무를 서는 정의병. 곤히 잠든 부대의 안전을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사실에 긴장을 늦추지 못한다. 밤근무가 끝나고 선임들이 깰까봐 조심조심 옷을 갈아입는데 밤이라 그런지 지퍼 울리는 소리도 크기만 하다. 살그머니 서랍을 여는 정의병. 뭔가를 꺼낸다. 낮에 받은 초코파이 하나. 밤근무할 때 못지않은 눈초리로 사방을 살피며 포장지를 뜯는데 몰래 뜯는 과자 봉지 소리만큼 크게 들리는 소리가 또 있으랴. 정의병에게는 마치 천둥 소리 같아 행여 선임들이 깰까봐 조마조마하다. 마침내 크게 한 입 베어 무는 정의병. 밤근무를 끝내고 나면 출출하게 마련. 이럴 때 몰래 먹는 초코파이 한 개는 축복이다. (5개월) 전까지만 해도 장래가 촉망되는 캘리포니아의 청년 사업가였던 그가 초코파이 하나에 이렇게 포만감을 느끼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 새 입에 다 털어놓고 나서 빈 봉지는 일단 서랍 속에 처리한다. 군대에 입대한 후 그에게는 소중한 것이 더욱 많아졌다. 나라와 가족과 불편한 잠자리와 초코파이까지. 밤근무를 선 다음 날은 낮에 좀 쉴 수가 있다.
액자의 사진을 바꿔볼까 싶은 정의병.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속의 정의병은 행복에 겨워하는 모습이다. 와이프가 저한테 있어서 유일한 자랑거리예요. 왜요? 그 외엔 제가 뭐 별로 자랑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왜 자랑거리예요? 봐요, 너무 이쁘고 착하고 똑똑하고 과분하죠. 저한테 정말 너무 과분한 상대죠. 유학생이던 아내와는 한인교회에서 처음 만났었다. 제 아내가 보내준 일기식 편지. 하루하루 그냥 제 생각하면서 그날 있었던 일, 또 그날 나한테 말하고 싶었던 어떤 내용들을 적어가지고 한 달어치 읽고 6월 달부터 7월 달까지, 8월 달까지. 한 달에 한 권씩 보내주는 아내의 일기장.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자신의 생각과 마음은 늘 남편과 함께라는 뜻이리라. 서로가 이렇게 사귀고 알기 전에 이렇게 자기 혼자서 나를 어떻게 생각했었고, 이렇게 사귀기 전까지 이렇게 자기 혼자 뭐 가슴 설레었던 그런 내용을 적어가지고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그건 저도 결혼하고 나서도 한번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인데, 저는 제가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와이프도 또 멀리서 날 바라보면서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둥.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오토바이에 달린 오토바이에서 난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 남편 앞에서 한 번도 털어놓은 적이 없었던 마음속 깊은 곳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일기장. 그것이 날 얼마나 쿵쾅거리고 만드는지 몰라. 정말 그날 행복했었네. 군대 갔다 그랬을 때 와이프는 어떤 반응을 보세요? 글쎄, 겉으로 그렇게 많이 표현 안 했는데 느끼죠. 많이 슬퍼하고 좀 서운하다는 생각보다는 이제 많이 외로워질 거 생각하면서 슬퍼했는데, 또 얘가 그래요. 그렇게 하면 내가 더 힘들 거 아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가서 더 좋은 경도 되고, 또 나중에 어차피 자기도 공부해야 되니까 서로 다 할 일 마친 다음에 다시 만나서 새로 연애하는 기분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도 좋겠다고 막 그러면서 오히려 저 마음 가볍게 보내줬죠. 너무 착해요. 나 같았으면 가지 말라고 했을 텐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오히려 아내를 더 잘 알게 되고 가깝게 느끼게 된 정의병이다. 이튿날 새벽 2시 30분. 기사입니다. 유격 훈련을 떠나는 날이다. 군장은 전날 다 꾸려놓았다. 물집을 막기 위해 반창고를 붙이는 정의병. 행군하는 병사에게 가장 두려운 적은 바로 물집이다. 최상병이 정의병을 도와 반창고를 붙여준다. 괜찮나? 괜찮을 것 같아? 기필코 살아 돌아온다. 누군가 써놓은 경문이 병사들의 심정을 대변해준다. (30kg이) 넘는 군장을 등에 매는 것도 쉽지 않아 정의병은 아예 누워서 군장을 메고 일어난다. 집채만한 군장이 불편해 보이는 정의병. 그런데도 오이병의 끈처리를 도와준다. 오이병은 정의병의 유일한 후임. 정의병에게도 챙겨줄 후임이 생긴 것이다. (4박 5일간의 유격 훈련을 떠나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연병장에 집결한 병사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강한 정신력과 체력으로 이번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와서
보다 더 싸워 이길 수 있는 부대가 되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합시다.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특히 훈련간에 우리 자신들이 좀 더 강한 내 자신이 돼서 내 자신과 우리 조직과 우리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큰 힘을 키우고자 함인데 서로 보호하고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자기 자신. 그렇다면 어떤 전투보다도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다. 마침내 행군이 시작됐다. 세상이 잠든 사이 소리 없이 자신과의 싸움에 나선 병사들의 끝없는 행렬이 이어진다. 유격장이 있는 목적지까지는 30km, 8시간이 넘게 걸리는 행군이다. 날이 더워지기 전에 마치기 위해 꼭두 새벽부터 떠난 것이다. 벌써부터 지친다. 그러나 스스로 선택한 길이기에 또 머나먼 캘리포니아에서 자신의 건투를 빌고 있을 부모님과 아내를 위해 힘을 내지 않을 수 없다. 어느새 동이 트기 시작한다. 푸르스름한 새벽빛에 잠겨 걷고 또 걷는 병사들.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사무치게 귀한 아들이고 그리운 연인이며 아까운 청춘이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과 젊음을 나라와 가족을 위해 내놓음으로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육군이 됐다. 벌써 3시간 넘게 계속된 행군. 아직 나고자는 없다. 아니요, 힘들어요. 지금은 다리도 좀 아프고 어깨, 또 졸음과의 싸움,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밥 먹고 내야죠. 이렇게 힘이 드는데도 졸음이 쏟아지다니 자기 자신이란 이겨내기가 참으로 어려운 상대다. 아침 식사 시간. 행군 중엔 야외에서 식사를 한다. 식판을 외부로 싼 것은 설거지를 할 수 없기 때문. 유일한 후임 오이병은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여전히 씩씩하다. 정이병도 이젠 잠이 깬 것 같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예. 좀 신나네요. 보니까. 저도 2인분 주세요. 혼자 2인분을 먹겠다는 것은 아니고 식판 하나로 2사람이 먹겠다는 것. 맛있게 드십시오. 오붓하게 분대원들끼리 둘러앉았다. 고추장에 비빈 밥을 김에 싸서 맛있게 먹는 정이병. 후임인 오이병과 한 식판으로 나눠 먹는다. 그래서 먹으면 맛있지. 예. 자, 너희 좀 편하게 앉아서 먹어. 네, 알겠어. 이삭상병의 말대로 자세를 바꾸는 2사람. 그런데 정이병의 발이 꼬이고 만다. 군화를 신고 있으니 앉기가 더 힘든 것이다. 민망해하며 다시 쪼그리고 앉는 정이병. 저는 이게 더 편합니다. 밥 먹을 수 없습니다, 앉으면. 양반다리를 못하는 것도 병역 면제 사유가 될 법하다. 좀 적응이 안 되죠. 이게 앉아서 이렇게 먹는 게 당연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게 이렇게 앉을 수 없다는 게 약해 보여. 우리 준영이. 같은 군대 생활을 해도 남들은 모르는 어려움을 겪는 정이병이다. 아침 식사 후 행군이 계속된다. 해가 뜨자마자 무차별하게 쏟아지는 한여름 뙤약볕. 행군은 고행이 된다. 여덟 시간 행군 끝에 도착한 유격장 막사. 군장을 내려놓고
땀에 젖은 전투복부터 갈아입는다. 양말 벗고 행군간에 물집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한번 확인해봐. 준영이랑 대원이는 처음이니까 잘 확인하고. 군화는 길이 안 들었고 발엔 아직 굳은 살이 안 박힌 이등병들이 문제다. 뒤꿈치가 약간 뜯어졌습니다. 그러나 반창고를 붙였기에 이만한 것이다. 미처 다 못 가져온 짐을 가지러 가는 정의병과 오이병. 이만해? 예, 처음 와보는 건데 좀 신기합니다. 뭐가 신기해? 그냥 이런 데가 전이 보고 처음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저기 올라가야 된대. 이제 여기 훈련장은 아니고 유격장은 산 높은 곳에 있다 그러는데. 거기까지 뭐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오이병 앞에서만은 고참티를 내는 정의병. 자신 있으십니까? 내가 하면 너도 해야지 당연히. 당연히. 나야도 젊지 임마. 저보다 더 어려 보이십니다. 그런데 정의병의 고참티는 좀 남다른 데가 있다. 준이 전에 갔어.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후임 이런 거 해야지. 아니야. 나도 좀 막내니까 좋지. 내가 하면서 할 수 없이 정의병에게 양보를 하는 오이병. 선임이 맨다면 매는 것이다. 자꾸 후임이 나서는 것도 명령 불복종이다. 도와 이런 거. 그러니까 보고 있지 말고. 후임이 있는데 하세요. 제가 온 지도 얼마 뭐 속히 군 말로 짬 먹은 것도 아닌데 그냥 누구 시켜버렸다는 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일단 그래도 제가 같은 막내에서는 선배로서 좀 먼저 하고 그런 게 옳다고 생각돼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있다 보면은 얘가 더 수고할 텐데 나보다는 그 생각해서라도 지금 둘이 있을 때라도 제가 먼저 좀 하고 해보려고. 좋으신 고참님 만난 것 같아요. 이제 많이 부려 먹어야죠. 지금만 이런 거야. 죽었어 이제. 참으로 좋으신 고참님. 어쩌면 오이병과 동갑인 미국에 있는 동생 생각이 났던 것인지도 모른다. 다음 날 유격 훈련이 시작됐다. 진흙탕 속에서의 포복. 손발이 결박된 상태에서 적진을 빠져나오려면 이런 훈련도 필요하다. 가쁜 숨을 몰아쉬는 정의병. 과연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 스스로 의심이 들기도 한다. 일어서 앉아. 뒤로 지침. 혹자는 유격을 군대 생활의 꽃이요 소풍이요 헬스라 하지만 혹자는 지옥이라고도 한다. 그 지옥에서 힘이 되는 건 동료애다. 이미 지칠 만큼 지쳤다. 그러나 훈련의 강도는 점점 높아진다. 본능적인 감각만이 남은 기진맥진한 상태가 역설적으로 가장 안전한 상태라고도 한다. 마지막 한 가닥의 힘이 소진될 때까지 훈련은 계속된다. 로보캅 같은 유격 조교.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의병이 지적을 받는다. 열외로 빠지는 정의병. 열외로 빠진 정의병이 힘겹게 통나무를 뛰어넘고 있다. 고통이 극에 달한다. 들어가는데 1초 뛰어가. 그러나 이건 시작일 뿐이다.
한쪽에선 쥐가 내려 괴로워하는 병사도 있다. 쥐가 나는 거지? 예. 신발 벗어봐. 휴식 시간. 열외 훈련에 기운이 쏙 빠진 정의병. 그거 머리에 감싸고 있으면 괜찮아. 어? 이런 거 두르고 하는 거라고. 이런 거 두르라고 아마 안 합니까? 이런 거 들어도 괜찮습니까? 아 괜찮아. 유격 때는 이런 것도 두르고 원래 군번줄이나 시계 같은 것도 다 빼고 몸을 이렇게 편하게 해가지고 하는 거야. 이게 몸 다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더 막 훈련하는 거니까. 나이도 많은 정의병이 딱하기만 한가 보다. 무엇한 시험범위 도와준비 끝! 왜이십니까? 씁니다! 얘를 위한 힘찬 구령 삼총아 발사! 밧줄을 이용한 도하 훈련.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게 공포심을 없애주는 것이다. 별로 어렵지 않게 건너가는 정의병. 그런데 앞서가던 병사가 그물 위로 떨어진다. 후임 오이병도 정의병 뒤를 따라 줄에 올라탄다. 그런데 잘 나가던 오이병이 팽그르르 돌더니 결국 다시 올라오지 못하고 그물 위로 떨어지고 만다. 그러나 출렁출렁하는 그물 위에서 벗어나기도 쉽지 않은 듯. 도하에 실패한 5대원 이병이 군대원들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여자친구가 뭐라 하겠어? 다음 행복 성공하겠습니다, 그냥. 어떻게 여자친구가 보면은 창피해서 116가 안 나갈 겁니다. 야, 편지 보내줘. 전화해줘야겠다, 여자친구한테. 아, 웃기겠다. 안 됩니다. 끝까지 여기서부터 막 이렇게 땡기면서 가는 게 되게 힘들고 막 어려워도 참고 끝까지 가면은 진짜 기분 좋잖아. 이게 인내하고 성실히 하면은 되는 거야. 나가서도 똑같잖아. 사회 나가서도. 우리가 산 게 얼마 안 돼도 이런 데서 배우는 거야. 훈련 막 무조건 힘들고 어려운 거 막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유격 훈련 받는 정신으로 산다면 못할 일이 어디 있고 못 견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준이 대단하다. 잠자리 한 마리를 잡은 정의병. 잠시 지옥 같은 훈련의 고단함을 잊고 동심으로 돌아간다. 어렸을 때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항상 날고 싶었어요. 투명인간 되고 싶냐, 뭐 슈퍼맨 되고 싶냐 그러면 저는 항상 이렇게 날아가시는 슈퍼맨 되고 싶다고 막 그렇게 대답하곤 했었어요. 지금 심정이 그렇지 않으세요? 지금은 잠시 날라서 미국에 있는 가족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물차가 공급해주는 귀한 물. 노천에서의 단체 샤워는 유격 훈련에 빼놓을 수 없는 경험. 등이 겁나 넓어. 이렇게 넓어. 이야, 몸이 좋지만입니다. 비누칠을 해놓고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다가 겨우 물꼭지 하나 차지한 정의병. 예. 고된 훈련 끝에 하는 이 샤워. 이거 못 드실 것 같은데. 행복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일수록 행복 지수는 높아지는가 보다. 그날 밤 칠흑 같은 산길에서 야간 훈련이 있었다. 적지에 고립됐을 때 지도에 의지해 목적지까지 살아나오는 훈련. 유격 훈련을 처음 받는 정의병은 실전과 마찬가지로 긴장한다. 임무를 마치고 하산하는 길 갑자기 오이병이 넘어진 것이다. 몹시 괴로워하는 오이병. 많이 부었는데? 오이병의 발은 이미 상당히 부어 있었다.
한쪽 발을 전혀 디디지 못하는 오이병. 많이 아파? 괜찮습니다. 좀만 더 가면 되니까 좀 해서 가자. 더 기대해. 막판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으니까 가지 말고 그냥 영어만 할까? 예, 알겠습니다. 없고 마냥 지체를 할 수는 없고 들 것이 있는 것도 아니니 업고 갈 수밖에 없다. 내가 줄게. 많이 아프겠죠? 어? 안 힘드시네. 괜찮아. 군장 2개를 맨 것과 같은 무게. 유일한 후임이 도움이 되기는커녕 짐만 되는데도 미안해할까봐 내색을 안 하는 정의병이다. 마침내 한없이 멀게만 여겨졌던 의무대 막사가 보인다. 무슨 힘으로 여기까지 업고 왔는지 오이병을 무사히 내려놓고 나니 정작 정의병이 쓰러질 지경이다.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연고부터 바른다. 이쪽이 많이 부은 것 같은데요? 예, 거기 넘어지면서 충격을 가해줬는데. 사실 낮에 삐끗했던 발을 다시 다친 오이병이다. 어떻게 움직이는데 불편한 거 있어요? 많이 불편해요? 움직이면 좀 많이. 그래요? 예. 엑스레이 찍어봐야 될 것 같구나. 대현아, 그러면은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복귀해가지고 지금 참아보고 우선은 참고 뛰는 수밖에 없어요. 참고 내일 아침까지 붓기 빠지는지 보고 막 가가지고 뭐 엑스레이 찍어보는지. 일단 압박붕대를 감고 밤을 보낼 수밖에 없다. 괜찮을 거야. 유일한 쫄병인데. 그러게 마음이 아프네요. 미국에 있는 동생과 동갑인 오이병이 아픈 것을 참고 훈련을 계속 받은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픈 것이다. 다 하고 나오는데 이제 유격 훈련 마지막 날이 밝았다. 발목을 다쳤던 오이병도 마지막 날 훈련에 참여했다. 유격 훈련과 PT 체조는 한 짝. 부상의 위험이 따르는 유격 훈련을 받기 전 우선 굳어진 몸을 풀어주고 정신력을 강화하기 위해 PT 체조를 하는 것이다. 기진맥진할 때까지 PT 체조를 하고 나면 남는 것은 오로지 정신력뿐. 이때 바로 유격 훈련이 시작된다. 올빼미란 유격장에서 병사들을 가리키는 말. 도하에 실패한 올빼미가 열외를 당한다. 정의병 차례. 역시 실패하는 정의병. 유격! 보다 10번만 좋아요! 그렇지. 열외 당한 정준영 올빼미. 그러나 육체적인 고통이 심할수록 오히려 정신력은 강해진다. 하지 않을 거야. 유격! 유격! 보다시 4번 올빼미 좋아 완료! 4번 올빼미. 보다시 4번 올빼미! 만약에 여기가 물이 아니고 화생방 오염 지역이었으면은 방금 발이 오염돼서 살았어. 이 올빼미도 실수에 살았어. 우리 열에. 그래! 열외된 올빼미들이 모두 물웅덩이 속으로 들어간다. 어깨 종무. 앞으로 지침. 앞으로 취침이란 엎드리라는 말. 머리 숙여. 머리 내려가. 머리 안 내려가. 뒤로 지침.
뒤로 취침은 배영을 하듯 들어눕는 자세. 머리 들어. 실패를 생각하면서 옆에 있는 전우와 다음에는 성공할 수 있는 각오를 가진다. 알았어? 군가는 전우, 군가 시작. 하나, 둘, 셋, 넷. 고난을 함께할 전우가 있기에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 앞으로 취침. 가래를 알았어? 고개 들어. 고개 들어. 가래를 알았어? 기상. 앞으로 나와. 유격 훈련의 목적은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적을 공격하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단련시키는 것. 자, 6번. 서로에게 박수를 보내는 병사들. 유격 훈련이 무사히 끝났다. 물 마실래? 물 하도 많이 마셔가지고. 어때? 고생했다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 네, 물맛이 좀 짭짤하지 말입니다. 누구야 오줌 싼 너? 유격 훈련을 왜 지옥 같다고 하는지, 그런가 하면 왜 군대 생활의 꽃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은 정의병. 나는 거의 안 빠진 것 같았는데. 이게 있어. 이거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는데 유교 훈련 받을 때 좀 대복될 거라고 되게 좀 체력의 한계를 느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말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 마지막 시간 다 끝내고 나니까 또 기분 너무 좋고 또 정말 내 한계를 이겨냈다는 그런 기분도 좋고 정말 체력도 튼튼해진 것 같고 어쨌든 기분이 좋습니다. 결국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겼다. 그리고 더욱 강한 자신으로 태어났다. 스스로 대견해도 좋으리. 여우비가 뿌리는 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정의병. 날씨 참 신기합니다. 비는 오는데 해는 뜨고. 호랑이 잘 나가는 거 생각보다. 네? 헤드라나 배울 때는 우리나라에서 호랑이 잘 나가는 날이라고. 호랑이가 장난하는 그나저나 자대 배치 후 처음으로 바깥에 나온 정의병. 차 보는 거, 뭐 아파트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좀 다 새롭게 보이고. 바뀌었으면 몰랐잖아. 예, 그냥 그런가 보 했던 것들이 다 이렇게 신기해 보일 줄이야. 갔다 오지 않은 게 군대 오면 나 신기해지니까. 모자라게 예쁜 여자가 안 지나간다. 완전 나오는 거. 소풍이라도 나온 것처럼 들뜨지만 보급품을 실으러 이웃 부대에 가는 길이다. 이날의 임무는 시멘트 포대를 실어가는 일. 물론 일일이 들어서 옮겨야 한다. 선임병사가 가뿐하게 들어올리는 것을 보고 가볍게 생각했던 정의병. 이게 장난이야. 그런데 40kg짜리 시멘트 포대 무게가 만만치 않다. 짐 나르는데도 요령이 있는 법. 경영학을 전공한 후 무역회사에 다니다가 이동통신회사를 운영했던 정의병. 책상 앞에서 하는 일 외엔 해본 적이 없어 짐 나르는 일도 서툴기만 하다.
잘하지 못하는 일을 하면 힘만 들고 보람도 없을 것 같은데 순간순간 힘들 때마다 그 순간을 못 견뎌서 후회한 적은 있었어요. 솔직히 막 너무 힘이 드니까 내가 오지 않았는데 내가 왜 왔을까. 또 몸이 아파서 입실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도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이러고 있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서 왜 아프나 혼자 와서 그렇게 순간순간 후회한 적이 있었지만 또 웃긴 게 그런 후회함을 겪고 나면은 또 되게 뿌듯함을 느껴요. 그래도 그걸 이겨냈구나. 월급날 준영이 이병, 정주영. 준영이는 이제 전이 와서 여기 우리한테 첫 봉급 받는 거지? 예. 봉급이라고 생각하면은 네가 그 사회생활 할 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지? 이거 봉급이 아니야. 자대 배치 후 어느새 한 달이 지나서 첫 월급을 받는 정의병. 기본급 25,600원에 상여금 해서 38,400원이다. 맞습니다. 쓸데기 없는 돈 쓰지 말고. 예,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마누라한테도 전화하고. 예. 너 마누라고 뭔 소리인지 알아? 와이프. 알긴 아네. 그래, 잘 써. 수고했다. 예. 그래. 중대장의 인솔로 사단본부로 들어가는 정의병. 부관입니다. 장관 지휘 서신 전달 대기 중입니다. 사단장의 부름을 받고 온 것이다. 대장입니다. 일반 사병으로 사단장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병, 정주영. 사단장은 긴장한 정의병을 따뜻하게 맞이한다. 원래 정준영이가 8월 16일 날 16일 날 사단에 전입을. 와가지고 지금 한참 적응해야 될 텐데 이제 대부분 고참들이 너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잖아. 그런 데 대한 그 어려움은 없어? 저는 근데 미국에서 생활해서 그런지 별로 이렇게 위아래 그렇지, 그런 개념이? 개념이 좀 없어서 그런지 별로 그런 게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사단장 앞에 놓인 편지 한 통. 장관님께서 말이야. 또 우리 정준영 이병 말이야. 이렇게 또 군대 안 와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야. 군대 온 거에 대한 고마움, 또 부모님에 대한 감사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서신을 보내셨더라고. 그래서 고맙게 받고 한번 읽어보고. 예. 그래. 자, 그래. 감사합니다. 그래. 이병, 정주영. 그래. 한번 읽어봐. 국방부 장관의 편지라니 자신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 일인데 특별 대우를 받는 것 같아 참으로 몸둘 바를 모르는 정의병이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늦깎이 이등병이 된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 아버님 말씀 듣기 싫거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은 혹시 없으셨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그냥 무시했어요. 이렇게 뭐 나이도 어렸고 뭐 군대라는 거는 나한테 전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왔었는데 네. 잘하면서 또 마지막 이제 결정해야 될 때 가가지고 왠지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의 말씀 전적으로 다 믿기 때문에 분명히 나한테 갔다 오라 하셨을 때는 그만큼 나한테도 이득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올 수 있게 됐습니다. 입대 100일 만에 첫 휴가를 나가게 됐다. 귀향지가 무슨 뜻입니까? 귀향지니까 네가 휴가 가서 주로 처음에 도착하는 거 있잖아. 보통 집이니까 집 그 주소를 쓰면 돼 거기다. 동년 동월 18일까지 4박 5일간의 유로 휴가를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연결 이렇게 하고
시범을 보여주는 최상병. 동년 동월, 그러니까 같은 연도 같은 월. 2004년 9월 그거를 반복하지 않고 그냥 동년 동월. 한자 말을 잘 모르는 정의병을 위해 메모까지 해준다. 우렁 차고 신고하실 들어가요. 예. 신고 받자. 단결. 신고합니다. 이병 정주경은 2004년 9월 14일부터 동년 동월 18일까지 4박 5일간의 위로휴가를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연습을 한 덕분에 무사히 휴가 보고를 마친다. 그 시각 분대장은 정의병의 전투복을 다리고 있다. 첫 휴가 나가는 이등병의 옷을 선임이 다려주는 것은 오래된 전통. 다림질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항상 궁금했었는데 이거 어떻게 다려야지 이렇게 각이 나오나. 금방 배우게 될 거야. 밖에 나가면 만약 누가 너를 부르게 되면은 막 관등성명도 되게 돼. 막 자다가도 누가 막 치고 그러면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 이병 정준영 그러고. 텔레비에서 막 TV 끝나면 애국가 나오잖아. 애국 끝나면 자기도 모르게 서서 그냥 구동자대로 재밌어. 아무튼 첫 휴가니까 아무튼 재밌게 놀다 와. 예, 삽니다. 첫 휴가의 추억은 결코 잊지 못할 만큼 뜻깊은가 보다. 또 다른 선임은 정의병의 전투화를 닦아준다. 선임의 손길에 제대로 광이 나는 전투화. 안 들어오지 말고. 내거 들어오겠습니다. 타령하지 말라는 충고다. 챙겨주시고 특히 구두 닦아주시고 옷 데려주시고 그런 거 보니까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그런 정성과 어떤 그런 정. 제 외국에 살면서 그런 걸 많이 굶주렸던 것 같아요. 저도 얼른 이제 속히 군대 말로 짬 먹어서 훈련도 오면은 딱 옆에 앉혀놓고 이렇게 100일과 잘 갔다 오라고 가서 즐기고 타령하지 말고 꼭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새삼 따뜻한 전우회를 느끼는 정의병이다. 이튿날 100일 휴가를 나온 정의병이 시외버스에 앉아있다. 이등병답게 조심스러운 몸가짐. 일단 의정부 시내로 나온 정의병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패스트푸드점의 햄버거 사진이다.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안으로 들어간다. 뭘 먹어야 될지 마음 같은 다 먹고 싶은데. 행복한 고민에 빠진다. 월급의 반이 한꺼번에 나간다. 미국에 제일 많이 드셨죠? 그럼요. 거의 뭐 하루에 한두 번. 특히 학교 다닐 때는 거의 매일. 햄버거를 3개나 주문한 정의병. 사실 아침 먹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 먹을 수 있을지. 일명 군대버거라는 군대식 햄버거 외에 제대로 된 햄버거와는 100일 만에 재회. 캘리포니아에서 온 이등병에게는 햄버거가 고향 음식. 배가 고프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고향 음식 아니던가. 뭔가 이렇게 굶주렸다가 먹는 그런 느낌. 배고파서 막 많이 먹는 게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막 그리웠던 사람 만나면 막 오래 껴안듯이 막 이게 그리웠나 봐요. 나도 모르게. 좀 배가 불러서 계속 먹는 거야 지금. 햄버거 집에 홀로 앉아 그는 지금 회포를 풀고 있는 중이다.
20년 만에 돌아온 한국. 낯설기는 군대 생활이나 지하철 타기나 마찬가지인 정의병이다. 군인이 아닌 사람들 속에 있으려니 기분이 묘한 정의병. 지난 100일 동안 정의병의 인생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살고 있었을 것이다. 누군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행군을 하고 진흙탕을 구르고 시멘트를 나르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햄버거 사 먹고 남은 돈으로 빵 몇 개를 사들고 정의병이 찾아간 곳은 처갓집. 미국에서 올 때 데려온 강아지 TJ의 환영. 수고했네. 다정하게 사위를 맞으시는 장인 장모님. 꽃을 건네주는 장모님. 직접 준비하신 거예요? 네. 혜연이가 있으면 저 예쁜 거 많이 해줄 텐데 대신에 엄마가 준비했어. 네. 갑자기 아내 생각이 나는가 보다. 아니 저기 뭐지? 저기 갔을 때 먼저 훈련소 보냈을 때 그때가 진짜 너무 얘 태정이 보냈을 때는 눈물이 안 났는데 얘 들여놓고 올 때 눈물 나더라고요. 훈련소 갈 때요? 네. 훈련소 가면 사위 군대 보내는 게 더 마음이 쓰였던 두 분이다. 근데 뭐 안 되는 거 보니까 진짜 안 됐더라. 너 이거 양반다리는 어떻게 했어? 그저 인기 짱이에요 그것 때문에. 잘해? 다 알아 사람들이. 발을 대면 이렇게 써. 점호 시간 때 되게 엄숙하잖아요 분위기가. 딱 조용하게 다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그 이제 당직 사관님이 딱 들어오시면서 이제 매일 바뀌시는데 딱 보면서 너 왜 그러고 앉아 있냐? 그러니까 난 좀 눈에 안 띄려고 최대한 이렇게 막 땀 뻘뻘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너무 이렇게 부자연스러워 보이니까는 딱 들어서 손가락 딱 너 왜 그러고 있냐? 그래서 화장실 안 갔다 와서. 재미있게 얘기하지만 사위의 군 생활이 얼마나 힘들지 짐작이 가는 두 분이다. 집안 구석구석 아내의 사진이 놓여있는 처갓집. 유학생이던 아내와는 한인교회에서 만나 작년 11월 결혼을 했다. 수의학을 공부하는 아내는 계속 공부를 하는 중이고 정의병은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군입대를 한 것이다. 아내에게 전화부터 하는 정의병. 아이 오빠 식사를 나왔느냐? 나왔다. 고생했어요. 지금 네 방에서 전화 걸고 있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휴가를 나왔는데도 아내를 만날 수 없으니 아내가 더욱 그리워지는 정의병. 너 그냥 공부 때려치고 나오면 안 될까? 응? 오늘 난 그 다짐을 했는데 빨리 열심히 하려고. 너 공부 잘한 척하지 말고 그냥 나와. 너라도 오고 좀 그래봐. 무슨 와이프가 그래? 그럼? 어? 다 여자친구들도 막 오고 그러는데 뭐 매주 여자친구 결혼도 안 한 그런 사이에 어쨌든 막 그냥 자기 남자친구가 있다고 그러는데 매일매일 편지 써서 보내? 편지는 필요 없고 좀 와. 너도 그래야지 무슨 그래 빵점이 완전히 무슨 와이프가 그래? 전화 하나만 와요. 왜? 나 화는 거야? 뭘 화를 내? 잘못했다 그래. 내가 뭐 잘못해서 너 잘못했다 그래. 잘못했다 그래 빨리. 잘못했어. 잘못했는데 좀 그래. 뭐가 그래? 사진도 질렸어. 농담 같지만은 않은 남편의 투정에 아내도 마음이 상한 것 같다. 다른 거 좀 찍어 보내든지. 맨날 그 얼굴이야. 말이 없는 아내. 아니야 이뻐. 알았어? 알았어. 내가 너 면회 갔겠군. 무슨 클래스? 아차 싶어 얼른 후퇴를 하는 정의병이다. 네 클래스네.
남편을 군대에 보내놓고 힘들기는 안 해도 마찬가지일 텐데 빵점이라는 말을 들었으니 얼마나 속이 상했겠는가. 전화를 끊고 지금쯤 아마 울고 있을지도 모를 아내다. 그날 저녁 나란히 앞치마를 입은 장모와 사위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다. 어머니 이거 저 주시려고 LA 갈비로 특별히 메뉴하신 거 아닌가요, 어머니? 아닌가? LA에서 왔으니까. LA에서 와서 LA 갈비요? 장모님은 캘리포니아에서 온 사위를 위해 씨암탉 대신 LA 갈비를 준비하셨다. 얘는 카메라 얘 좋아한다. 얘. 잘 먹겠습니다. 정이병보다 한 살 아래라 친구처럼 지내는 손이 처남까지 네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다. 군대가 뭐 군인이야 뭐 우리 같이 배치가도 좀 떼고 그래야지. 응? 자연스레 군대 얘기를 꺼내는 장인어른. 배치가? 배치가 하는 사람 없어. 여기 아는 사람 배치가가 없어. 뭔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짧잖아. 그리고 2년 4개월밖에 안 돼. 너는 얼마 했지? 나는 2년 4개월? 30개월. 처남은 공군 출신이다. 6개월 더 했죠. 유격도 안 뛰어보고 공군이지. 왜? 아니고 공군이래. 너뭐 사격이나 하냐? 응, 상이 나지. 복무 기간에서 밀린 것을 만회하려는 정이병. 몰라. 아, 우린 총이 M16인가? 옛날 총이래갖고. PT77가 뭔지 모르겠구나. 아, PT도 알지. 아니, M16 아니야 지금? 지금 K2. K2 소총. 우리는 그런 총 없어요. 그러니까 M16을 바탕으로 만든 한국식 총인데 좀 더 가볍고, 좀 더 이렇게 한국 체형에 맞게 모든 게. 남자들이 모이면 군대 얘기만 한다는 말이 실감이 나는 장모님. 그래도 좀 다행인 게 얘까지 섞여 있으니까 다행이네요. 그렇지 않으면 화제거리가 없었잖아요 그동안. 할 얘기가 없잖아요. 나 이제 군대 갔다 왔다고 군대 얘기하니까 신기하고 대화의 상대가 되잖아. 군대를 가더니 처남 앞에서 큰 소리를 치게 된 정이병이다. 저 훈련 힘들어갖고 맨날 지동생 팔았어. 그런 거 아니야. 뭐 아니냐. 조기한테 꽃다발도 오고 뭐 지 사진 뭐 말도 못해 편지도 엄청 많이 왔어. 이제는 뭐 다 지난 얘기니까. 듣고 땡겨. 약간 동생을 편하게 했지 내가. 얘는 처음 그런 애는 좀 못했어. 약간 머리를 많이 썼지. 군대에서 뭐 쓰면 반격에 나선 처남. 훈련소에서도 막 그랬다. 가자마자 팔았구만. 플러스. 아주 많이 태어나가지고 오빠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미처 몰랐던 아내의 과거를 알게 된 정이병. 걔 너 죽으러 있던 애인가? 걔 아주 끈질기게 왔어 진짜. 다 먹었니? 나 혼자 다 먹은 거 같아. 어머 얘 좀 봐. 얘 혼자 다 먹었어. 아 뭐야 나 3개밖에 안 먹었어. 뒷골이 당긴다면서도 밥은 다 먹었다. 현역의 식욕을 누가 따라가랴. 이튿날 20년 전 모습이 남아있을 만한 곳을 찾아 인사동에 나간 정이병. 진짜 많이 변했네요, 정말. 많이 변했고. 지금 마치 살던 데 온 것 같지가 않고 마치 다른 나라 관광 온 것 같은 기분에 좀 막 모든 게 다 신기하고. 낯익은 뽑기 좌판 앞에 발길을 멈춘 정이병. 하나 별 하나. 네. 하트 모양이 제일 쉬웠던 기억이 난다. 이거 뽑으면은 새 거 줘요? 아, 정말요? 예전보다 두껍고 커진 뽑기. 익숙한 솜씨로 하트 모양을 뽑아내는 정이병이다.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즐거워 보인다. 사야 돼. 잘 하시네요. 어렸을 때 진짜 많이 했어요, 이거. 초등학교 3학년 때 한국을 떠난 정이병. 벌써 20년 전 일이다. 얼마야, 아줌마? 1,000원? 1,000원? 50원 있는데 있나요? 난 얘기하고 있어. 그렇지. 20년 만에 꼭 20배가 올랐다. 이등병 월급으로는 뽑기도 못할 것 같다. 50원이 있는데? 1,000원. 지난 20년 동안 정이병은 낯설고 마을 서른 캘리포니아에서 청년으로 자랐고 이제
다시 돌아왔다. 할아버지 할머니께 연결! 이튿날 큰아버지와 함께 조부모님 산소를 찾은 정이병. 20년 만에 찾아뵙는 두 분. 어려서 할머니 손에 크다시피 한 정이병이다. 제일 기억나는 게 어렸을 때 막 변기에 이제 일을 보려고 앉으면 차갑잖아 겨울에. 그 할머니가 그거를 미리 가서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앉아 계시다가 이제 준영아 이리 와라 그러면 이제 할머니 허벅지로 되게 따스하게 데워진 그런 변기에서 일 보면 또 그것도 추울까봐 또 냄새 나잖아 솔직히. 냄새 나는데도 앞에 이렇게 쪼그려 앉으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허벅지 문질러 주시면서 나 일 다 볼 때까지 이렇게 웃으면서 봐주시던 그런 할머니라서 참 많이 생각이 나죠. 지금 여기 땅 밑에 묻혀 계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슬프고. 어렸을 때 돌아가셨지만 할머니에 대한 기억만큼은 생생하다. 그런 할머니가 계신 곳이라 20년 만에 돌아오는 것도 두렵지만은 않았던 것 같다. 학군단 일기인 큰아버지 역시 정이병의 입대를 찬성했던 분. 군대는 힘든 거야. 여튼 힘들 때일수록 배움이 많다는 걸 그건 잊지 말고 예. 열심히 하라.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얘기는 죽겠다는 게 똑같은 거고 죽지 않으려면 힘든 걸 극복해야 돼. 군대 가서 그거 배우는 거야. 열심히 그거 배워가지고 멋진 사나이가 하면 되고 예.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사회 나오면 더 힘들고 어려운 게 많거든. 예. 그때 헤어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런 거 없으면 극기라는 게 쉽지 않아. 아버지가 무엇을 기대하고 자신을 보냈는지 이제는 알 것도 같은 정이병. 인내와 겸손과 강인함과 충성, 자신에게 가장 부족했던 점을 배우라고 보내셨던 것이리라. 산소에 갔다가 한결 기분이 좋아져서 돌아온 정이병. 반갑습니다. 미국에서 소포 왔어. 아 정말요? 이거 뭐야 이게 뭔지 몰라도 내가 한 보따리 왔다. 누구한테? 태연이한테? 태연이겠지 뭐 누가 뭐 너한테 몰라, 오서 읽어봐. 네 마음한테 왔겠지. Message for 준. 준에게 뭐야? 준에게 보내는 메시지. 우리는 퇴장 안 가나? 아내가 보낸 비디오 테이프. 워낙 깜짝 쇼를 잘하는 아내인지라 기대가 되는데 그 셀프 비디오를 찍어서 나한테 보냈나? 하이 오빠 놀랬지? 지금부터 내가 카메라를 가지고 내려가서 가족들이 지금 밥을 먹고 있는데 급습으로 카메라를 들이밀 거예요. 자, 첫 번째 출연자는 형의 아기. 예, 한 번도 못 본 조카예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한 번 못 봤어요. 직접 먼저 이렇게 비디오 통해서 보는 거 처음이고. 형수가 만삭일 때 떠났던 정이병. 나 형이가 군대 가가지고 고생할 줄 알았더니 뭐 고생은 하고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또 좋은 사람들 만나고 또 잘 대해주고 그러니까 자랑스러운데 또 아쉬운 게 있다면은 먼저 보고 싶고 또 우리 유니스 지금 제일 귀엽고 지금 이렇게 밤이라서 컨디션이 안 좋은데 동원하고 그럴 때 참 보여주고 싶은데 어쨌든 내년에 보자. 건강한 모습으로 내년에 보고 유니스가 작은 아빠만 못 봤으니까 내년에 꼭 보여줄게. 몸 건강히 잘 지내고. 자, 뭐야? 여기. 아빠? 응. 좋아. 응? 왜 카메라 들여대고 그래? 아이, 다 짰잖아. 그리고 준영아, 우리가 강제로 하는 일, 억지로 하는 일을 하면은 하기가 힘들지. 그렇지만 군대를 뭐 법으로 강제되어지는 의무라고 생각하고 하면은 그거는 난 어울리지 않는 말 같아. 그래서 어떤 말이 제일 좋으냐면은 부모의 도리, 자식의 도리 이러는 거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도리라고 난 생각하고 싶어.
그런 마음으로 군대 생활을 하고 우리 태연이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겪어야 할 모든 것들을 손수 겪어주시고 아파해 주시고 우리 태연이 열심히 정말 더 키울게요. 저희가 더 키워서 이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는데 조금만 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오늘 열심히 살 거고요. 당연! 충성! 여보! 저러겠죠? 되게 이상한 것 같아. 여보라고 부르니까 맨날 오빠라고 이렇게 부르다가 여보라고 부르니까 막 기분은 잘 안 떨어지는데 앞으로는 여보라고 부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정말 항상 이렇게 사진만 보고 그러지만 마음은 오빠 항상 옆에 있는 거 느껴. 내가 오빠 향해서 이렇게 편지 쓰고 그러면 오빠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에 오빠가 보여. 그거 오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고 있다는 거 아니까 하나도 걱정이 안 되고 이거 하는 거 나 오빠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렇게 가서 아직 문화도 서툴고 이리저리 적응하기도 힘들 텐데 그렇게 가가지고 격분도 무사히 맞추고 내 모든 마음 담아서 이렇게 보내주면 내가 곁에 없더라도 슬퍼하지 말고 알았지? 모르지도 나 얼른 없앨게. 남편의 첫 휴가를 위해 아내가 보내준 비디오 테이프. 사랑해요. I love you.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가족들의 사랑을 고스란히 전해주는 최고의 휴가 선물이었다. 하나님이 항상 오빠하고 내 곁에 계셔주시는 그렇게 확신을 주시니까 너무나 겁도 안 나. 오빠랑 나 지금 얼굴 볼 수 없고 이렇게 목소리 감정이 복받쳐서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는 정희병. 됐어 괜히 내가 그거 보니까 또 마음이 그렇지? 그래도 잘 지내고 있는 거 보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요. 그래 너도 저기 뭐야 참 제가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부족한 게 많은데 정말 부모님이 주신 선물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제 귀한 아내 정말 앞으로 많이 사랑하고 고마운 마음에 제가 큰절 한번. 그래 아마 저 한번 새삼 아내가 너무 고맙고 소중해서 큰절이라도 올리고 싶은 것이다. 그 저기 줘야 되는 거야 절까? 이병 정주영. 뒤늦게 군대에 간 사위를 이해해 주시는 두 분이 고맙기만 한 정희병이다. 4박 5일의 짧은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돌아가는 길.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휴가였다. 진짜 아쉽긴 해요. 하지만 어차피 겪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겪어야 될 일이니까 얼른 가서 다시 적응하고 싶고 아직 좀 군대 생활이 많이 적응된 상태가 아니라서 다시 가서 얼른 몸에 배고 적응하고 더 열심히 해야죠. 첫 휴가를 마치고 돌아가는 이등병이 가벼운 마음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돌아가면 더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에 한편 기대가 되기도 한다. 저만치 부대의 불빛을 바라보며 정희병이 힘차게 걸어간다. 추분이 지나면서 해가 늦게 뜬다. 어둑어둑한 연병장에 제일 먼저 나온 정희병.
일조 점호를 위해 옷매무새를 꼼꼼히 점검한다. 점호에도 늦고 그러더니 이젠 행동이 빨라졌다. 효도 두 아들을 둔 꼬부랑 할머니가 계셨다. 큰 아들은 동네에서 제일 가는 큰 부자였고 작은 아들은 근근히 입에 풀칠이나 하는 넉넉지 못한 살림이었다. 잘 사는 큰 아들은 이틀이 멀다 하고 고기 음식을 대접하고 철 따라 좋은 옷도 해드렸다. 그런데도 웬일인지 할머니는 작은 아들네 집에 더 자주 가시는 것이었다. 그래서 큰 아들이 물었다. 어머니, 가난한 동생네 집에는 왜 자꾸만 가십니까? 대접하는 음식이나 옷도 저희 집만 못할 텐데요. 이곳에서 오랫동안 머무르세요. 나한테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내 동생은 밤이면 밤마다 이 늙은 애미의 등을 긁어준 다음에야 제 방으로 건너가거든. 충효. 나라가 있어야 부모가 있고 내가 있는 것임을 아침마다 새기는 병사들. 한 어머니의 아들에서 조국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 병사들이 달려온다. 조국의 운명이 나의 운명임을 받아들이고 조국이 무엇을 해주기 전에 내가 조국을 위해 먼저 나선 젊은이들이 달려가고 있다. 조국의 미래를 향해. 10년 만에 무더위 속에 훈련받느라 고생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졌다. 네. 나뭇잎 떨어지는 거 보면서 아 시간이 가는구나. 어제 쓸었던 건데 또 어느 시간에 타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있고 또 한국은 계절이 좀 뚜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을 되니까 또 이렇게 떨어지고 색깔도 별로 떨어지고. 모르는 것과 서툰 것 투성이던 정의병. 그러나 어느새 이등병 생활에도 익숙해져 가고 있다.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선택을 한 정의병. 어떤 경험이든 최선을 다한다면 결국은 좋은 경험이 되리라는 믿음이 있기에 그 길의 끝에는 좀 더 강해진 자신이 기다리고 있을 것을 믿기에 선택한 길이다. 캘리포니아에서 온 정의병이 군대에서 보내는 첫 번째 계절이 지나가고 있다.